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뉴스를 정리해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릴 문제가 이게 아주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요. 이게 국민연금 관련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안 하면 하기가 힘들어요. 새로운 정권 들어서면 연금 손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자, 근데 국민연금 개혁 이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아직도 문제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실마리가 풀릴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나 예. 이제 협의의 첫 발자국은 뗄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국민연금 개혁안에 소득 대체율과 관련해서 이 두 당에서는 계속 이견이 있었는데 단 1%를 두고 서로가 글쎄요. 양보를 하지 못했죠. 국민의힘은 소득 대체율 43%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44%를 주장을 하면서 의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 대체율 43% 개혁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조건을 좀 달았는데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되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 추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자동 조정 장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그건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이렇게 국민의힘의 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지고요. 처음에 국민연금이 시작될 때가 1998년 이때는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 3% 소득 대체율 70%였는데 갈수록 이 비율이 바뀌면서 지금은 내는 돈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1.5%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앞서 합의를 했던 보험료율 13%와 소득 대체율 43%로 만약에 정해지면 결국은 더 내고 더 받는다. 이 기조로 결국에는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기금 고갈 시점이 최대 15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자동 조정 장치가 여전히 변수인데 이걸 도입하면 수명이 늘고 인구가 주는 구조에서 연금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재정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자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부분을 특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금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 환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민주당 제안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수적인 제안 조건은 정부 측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대신에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부 측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상훈 위의장은 민주당이 43%를 수용한 게 아마 추경과 관련된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동조정 장치에 대해서도 추후에 연금특위가 구성이 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정치권의 문법으로 보면 이게 끝난 게 아니네요. 아니죠. 예. 예. 이게 끝난 게 아닌데 어쨌든 좀 봐야 되는 거고. 야, 그리고 이거 보고서 나도 이 반지 끼고 다니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요새 금값이 24K인가요? 이거요? 네. 이거 사실 결혼 반지 이거 팔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가정의 평화를 예. 위해서. 네. 근데 이게 금값이 그렇게 올랐어요?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예. 뭐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현지 시간 13일 기준으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만기 금 선물 가격 미 동부 시간 오후 7시 40분 기준으로 온스당 3,000.3달러를 기록하면서 3,000달러를 이미 찍었고요. 이 금의 현물 가격이 지난해에는 무려 27%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도 아직 올해가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4%나 오르면서 엄청 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세를 여기저기에 부과하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많아지면서 가장 안전자산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에 대한 가격이 상승 압력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드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어서 이것도 금값이 강세를 보이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게 관세 전쟁, 뭐 관세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오락가락하거든요. 전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오락가락하는 것이 유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예, 배울만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금값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금값 올라서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증시는 뭐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엄청 많을 거요. 사실 작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로 해서 예. 트럼프 랠리, 산타 랠리다 해서 맞아요. 미증시가 계속 최고치를 찍으면서 그 가상화폐도 엄청 올라오고 맞습니다. 10만 달러도 돌파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안전자산이 치솟으니까 이 미국 증시 상황은 또 좋지가 못합니다.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3일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전장보다 1.3% 떨어지면서 거래 마쳤고 S&P 500 지수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 역시 1.39% 밀렸습니다. 나스닥은 2% 가까이 떨어지면서 새 거래 주가지수 모두 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몇 주 동안 미국 주식이 급등을 했는데 법인세 인하가 경제, 증시 호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관세 발표로 타격을 입었다. 결국 투자자들이 금괴로 눈을 돌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뭐 그 미국 주식은 배당금이 우리나라보다 좀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배당금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요새 우리 집도 이 배달 음식 잘 안 시켜 먹어요. 이게 배달 음식 시키면 이게 어떤 땐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배달비가 나와가지고 차라리 포장하는 게 훨씬 낫다 이래서 이제 배달시켜서 먹지 않고 포장해서 찾아가는 분들 많은데 이제 배민에서 포장 주문도 중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요? 네. 배달의 민족인데 배달하지 않는 포장도 수수료를 이제 받습니다. 포장의 민족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되는 예. 건가요? 이 배달의 민족에서 앞으로 고객이 이 배달의 민족 앱을 이용해서 포장 주문을 하고 식당에 들러서 직접 음식을 찾아가는 이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고 지난 12일에 밝혔습니다. 원래 2020년에 이 포장 주문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는데 원래 포장 주문은 중개 수수료를 계속해서 무료로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 14일부터는 배민 앱을 통해서 포장 주문을 받으면 점주가 6.8%의 수수료를 배민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점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비판,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요. 포장은 점주가 하고 가지러 가는 건 손님이 하는데
왜 배민이 수수료를 챙기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뭐 배민 측에서는 배민을 이용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배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포장 주문은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없기 때문에 전체 매출 중에 배달보다 포장 비율이 커지면 점주 역시도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가게 전화번호 이렇게 밖에 붙여놓고 전화해가지고 나중에 찾으러 가는 분은 뭐 그건 상관없잖아요. 예. 그렇죠. 사용하지 않아도 뭐 전화하면 되니까요. 근데 뭐 배민은 포장 주문 마케팅에 대규모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네, 지금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도 좀 그 분야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앱을 개편하면서 새롭게 성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기존의 포장 주문을 픽업으로 리브랜딩을 하고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마케팅 프로모션 투자로 서비스 활성화에 나갈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까운 거리는 배달 라이더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픽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예. 하지만 점주들은 가뜩이나 배달료, 광고료 부담 때문에 힘들다면서 이 300억 원 규모의 마케팅 프로모션 투자에 대해서 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